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오전 2시 10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나스닥 지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동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이후에 나스닥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올렸던 나스닥 지수는 금요일 종가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라면, 지금 이 동영상은 금요일날 종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2023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2023년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2022년 12월도 아니에요. 2023년 1월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거 뭐 활용할 만하다 그러면 활용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뭐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신빙성이 있니 없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봤는데 나는 이걸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된다고요. 어떤 분이 이제 시간 보시다가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나는 다른 동영상을 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동영상은 뭐냐?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저가가 얼마지? 1125. 해보세요. 제가 1125. 이 정도? 이걸 체크할게요. 이걸 체크를 하고, 왜 저 수치를 체크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봉,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표시할 게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좌측의 화면이 뭐다? 1996년. 그죠? 그리고 여기가 몇 년이냐? 2000년. 여기가 2002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1996년에서 2002년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꽤 긴 시간이죠? 1, 2년이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제가 봤을 때 6년이에요, 6년. 지금 요 안에 들어간 차트만 해도 6년이 넘죠. 그 전도 있고 그 후도 있으니까 대략 한 8에서 9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봉의 숫자만 계산하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저가 투자 신민도가 제일 높아.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저가가 이거예요. 1번. 이걸 A라고 할게요. A.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여기가 최저치야. 여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내려가는 동안 만들어진 저가는 다 깨야 돼요. B가. 그죠? A에서 B까지 내려가는 동안 만들어진 저가는 모두 깨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B 사이에 만들어진 저가 중에 제일 낮은 저가가 이겁니다.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그 2번의 저가가 1125였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B에서 보면 여길 깨요. 예, 1125를 붕괴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올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뭐가 붕괴돼야 된다? 1125가 붕괴돼야 돼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A에서 B까지 내리는데 B가 최저치기 때문에 A 봉에 해당하는 1번 이후에 저가는 다 깬다. 이게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캡처를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제가 엉뚱한 걸 누르고 있었네요. 왜 안 되나 그랬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가 가장 높은 저가 투자 심도고요. 여기가 가장 높은 저가 투자 심도예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가를 한번 깨죠. 여기가 1번이죠. 그리고 여기가 2번이에요. 자, 여기도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저가를 깼죠. 예.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예. 그리고 나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내려갑니다. 자, 저가 투자 심의도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B 이렇게. 그럼 어디 깬다? 2번에 저가 깬다고요. 여길 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최저치로 내려갔어요. 그죠? 이미 A부터 현재까지가 최저치예요. 예. 그럼 어디 깨야 된다? 2번. 예. 2번을 깨야 된다고요. 2번을. 예. 안 깨면 깰 때까지.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네, A부터 B까지 가야 되니까 A부터 B까지 가는 동안 어딜 깬다? 2번을 깬다고요. 자,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고점이에요. A 여기가 고점입니다. A 여기가 저가 중에 제일 높은 거 1번 저가 중에 제일 높은 거 1번 저가 깸봉 2번 저가 깸봉 2번 이 2번이 가장 낮은 저가예요. 여기도 가장 낮은 저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B죠. 근데 B가 위치한 자리는 보세요. 여기 1구간이 끝난 그 다음 봉이에요. 1구간이 끝난 다음 봉. 그러니까 이 바닥이 뜬 자리가 1구간이 다 지날 때까지예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죠? 1구간이 다 끝나는 시간, 1구간이 다 끝나는 시간.
똑같잖아요. 예.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저가 투사시면 어차피 못 올라요. 계속 1구간이야. 이렇게 가서 내려갈 거라고. 그죠? 이렇게 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요. 여기도. 예. 그래서 여기가 B예요. 예? 이 B자리가 이 B자리라고. 그게 이 정도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 요 2번을 깨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 시간만큼 지나가면 요 2번의 저가를 깨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예. 그러니까 앞으로 봉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쵸? 자, 2000년도의 구조를 잘 보시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봉 그린 거 봐요. 여기서 가장 높은 저가 만들고 한 개만 하락시키고 쫙 끌어올렸잖아요. 여기도 한 개만 하락시키고 쫙 끌어올렸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내려가야 될 폭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저는 코로나 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저점을 깨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를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 왜냐? 여기는 저가 투자 심리도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똑같이 코로나 때 만들어진 저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그 전이라고요. 그 전. 여기도 2번 봉. 여기도 2번 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깨야 되는 건 6,200을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인데요? 네? 지금 11,300이에요. 깨야 되는 건 얼마다? 6,200이에요. 시간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기가 남았어요. 6분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기가 남았어요. 6분기면 곱하기 3이잖아요. 1분기가 3개월이니까 그 18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단순하게 일목균형표와 그 다음에 분기봉의 바닥을 일찍 그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시간을 잡았을 때 내년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잡으면 내년 7월 정도에 바닥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 솔직히. 예?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만드는 바닥이 바닥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작년인가 언제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나스닥 지수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10월달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였거든요. 사실이에요. 근데 분기봉을 보는 순간 사실 마음이 바뀌었고 일목을 보는 순간 그 바뀐 마음이 확신이 든 거예요. 아, 이런 구조에서는 바닥이 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10월달이 바닥일 수는 있지만 진바닥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바닥이 나오면 내년 7월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년 7월에 바닥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뒤에 연구관이 필요해. 그 뒤에 연구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하락해야 돼요. 지금 지수가 하락해야 된다고. 상승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만드는 매트릭스는 10개월 뒤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 달이면 내년 9월
9월 정도의 매트릭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상승한다라는 거는 그 9월에 1구간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7월에 바닥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월봉이 상승을 한다는 건, 그럼 왜 7월 달에 바닥을 그릴 건데 왜 그 이후에 1구간을 그리지? 0구간을 그려놔야 7월 이후에 상승하기 좋을 텐데, 왜 굳이 지금 종가를 상승시켜서 10월 달에도 종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8월에 1구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논리적으로 7월이 바닥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트릭스 구조만을 딱 봤을 때.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 분기봉을 봤을 때 비슷하다고. 그래서 제가 뒤져본 거예요. 어느 정도 비슷한지. 근데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2000년대 닷컴 버블이 무너지던 시기랑 지금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단순하게 닮았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거죠. 지금 하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18개월입니다. 18개월. 예?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올해 이번 달 다음 달 2달을 빼고도 18개월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바닥이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더 데이터를 뽑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네. 거래량을 뽑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 지수의 거래량을 제공하거든요. 저기에는 키움에는 제공해요. 그럼 제가 그거를 엑셀로 뽑아서 3개월 단위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봉의 거래량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투자심리도로 그려서 실제로 대입을 한번 해보려고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거래량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 2000년 닷컴 버블 그 구조랑 분기봉은 완전 똑같아요. 이건 거의 쌍둥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도 진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바닥은 아직 멀었다. 바닥은 진짜 멀리 있는 거구나. 지금 상태로 본다면 적어도 나스닥 지수, 국장은 모르겠어요. 국장은 내년 7월에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스닥은 아니라고. 나스닥의 바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이걸 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떠요. 그러면서 뭐에 또 다 도달하느냐? 이격불변 20에 도달합니다. 예?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장대 음봉이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격불변 20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에는 이봉은 이봉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봉,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요걸 1번 1-라고 하고, 자, 이제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이게 2-인데, 이봉의 특징이 뭐냐면, 이격볼벤 아래로 내려갔어요. 종가가 이격볼벤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어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게 이격볼벤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봉이 위로 감아 올려요. 3번이에요. 3번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3번인 거예요. 지금 봉은 여기 있는 거라고요. 여기. 자, 이게 현재잖아요. 현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디에 있다? 2봉이에요. 2봉. 3번 봉 위치에 있다고요. 똑같아. 이제 시간적으로 지금 어느 봉에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3번 봉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2001년도에 그 분기봉이랑 비교했을 때 요 위치 와 있다고요. 요 3번 위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봉 다음에 어떤 봉이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내년 1분기 1분기에 나올 분기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건 뭐다? 종가예요. 종가를 보여드릴게요. 왜 종가를 보여드리는지는 설명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봉으로 갑니다. 이게 뭘까? 잘 보세요. 자, 종가가 하락하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이 구간, 이걸 A라고 할게요. 이걸 B라고 하면 B는 A 구간보다 낮아졌어. B는 A 구간보다 낮아졌다고요? A 구간보다. A보다 낮아진 게 아니라 A 구간보다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A 구간에 있는 종가를 다 깨야 돼. 자,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그러면 A 구간에 있는 종가 중에 낮은 건 1번이죠? 그럼 얘를 깬다고. 무슨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저가 기준이 아니에요. 종가 기준으로 깨기 때문에 종가가 밑에 있어야 돼. 올라오면 안 돼.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된다? 폭락이 온다고요. 이해되셨죠? 내년 1분기에 종가가 하락하면 뭐다? 2022년 3분기 종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2023년 1분기 종가가 2022년 4분기 종가보다 낮으면, 그죠? 어떻게 된다? 2022년 3분기 종가 아래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폭락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국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국장의 분기봉 매트릭스를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스닥도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폭락이 온다고요. 이때도 폭락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똑같이 일구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종가 하락하면 요 3번 봉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내년 1분기의 예상봉은 장대음봉이에요. 제 기준에서 내년 1분기의 분기봉은 장대음봉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종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가는 분개해도 감을 수 있어요. 종가는 못 감아요. 자, 여기가 기준이죠.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이라고요. 이봉이 기준이니까 1번. 결국에는 다음 분기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봉을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윗꼬리 그려놓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저가도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가도 깨질 거라는 거죠. 굉장히 똑같아요. 봉을 잘 보세요. 지금 윗꼬리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1월 남은 시간하고 12월 포함해서 윗꼬리 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 봐요. 어쩌면 12,0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12월 말에 윗꼬리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랫꼬리 이렇게 살짝 그리고 요대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격불변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또 이격불변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 다음 분기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요. 지금 상태에 보시면 상승이에요. 그죠? 월봉, 그 다음에 주봉, 일봉 다 보시면 상승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도 상승했어. 옛날에도 상승했다고요. 지금과 과거를 비교했을 때 지금 봉이 부족한 건 윗꼬리라고요. 그럼 여기서 밀려서 윗꼬리를 그리든 아니면 더 올렸다가 빼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내년 1분기에 종가가 하락하느냐예요. 만약에 1분기에 종가가 하락한다면 이 상황과 똑같은 봉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A와 이 자리에 A가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닥이냐? 아니에요. 종가를 하락시키면 계속 종가는 낮아져요. 종가가 하락하면 계속 종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종가가 얼마든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또 분기별로 올라가다 종가 또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내년 1분기에 종가를 또 깨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6개 봉. 2024년 2분기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6,200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지금 그리는 건 만을 깨냐 마냐잖아요. 이건 아주 작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은
6천 언더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꽤 길게 남았어요. 18개월입니다. 18개월. 그러니까 그 안에 횡보하면서 내려가면 굉장히 지루한 장이 될 거예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내에 내리는 거면 사실 뭐 상당한 스피드가 있고 뭐 신뢰도도 있겠죠. 예. 반토막이 날 건데 지금 증시 대비 반토막이 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하락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 그럴 건데 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가더라도 어떤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 뺐죠. 뺀 거 다 감올려요. 예. 이 분기 봉에서 내린 걸 2분기에 걸쳐서 다 감아 올려요. 그러면 이건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이걸 누가 하락이라고 보고 누가 상승이라고 봐요. 그냥 횡보한 거지. 근데 또 내린다는 거예요. 그죠?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가 여기서 하락했잖아요. 하락하면 여기를 깨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 전에 종가는 여기가 기준이었는데 종가가 하락하면서 여기를 깨고 여기가 기준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종가가 하락하면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딜 간다? 원래 목표한 이 저가를 깨는 거죠. 여기를 깰 때까지 계속 이직거리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이봉의 저가를 깨면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내려갔냐라는 거죠. 여기를 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도 어디를 깨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저가 619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스닥 지수는 6190을 붕괴해야 바닥이에요. 그리고 6190을 깨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사야죠. 왜? 그 뒤는 이렇게 오르거든요. 보세요. 예. 그쵸? 6190을 깨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로 나스닥 주식을 사야 될 때는 6190이 무너졌을 때죠.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주식을 담아야 돼요. 그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 주식이든 나스닥 주식이든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진짜 바닥이 오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닷컴 버블의 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1분기에 주가가 쏟아진다. 예? 내년 1분기에 나스닥 지수가 쏟아진다면 이건 정말로 나스닥 지수의 2001년도 하락 모델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판단 기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랑 차이가 생겼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지금 생각은 지금까지 제 머릿속의 구조는 월봉을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은 사실 10개월 주기로 움직여요. 거의 1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1년 내리면 1년 오른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 이상 오르거나 그 이상 내리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월봉으로 대응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매트릭스 구조상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구간을 다 쓰고 나면 0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0구간에서는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지수도 오른다라는 사고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꽤 긴 시간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꽤 긴 시간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월봉으로 보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분기봉이랑 월봉이랑 매칭해서 보니까 다이버전스가 왜 생기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얘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분기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는 6190을 붕괴해야 바닥이에요. 6190. 시간은 2024년 2분기까지예요. 2024년 2분기 여기죠. 여기 써 있잖아요. 2024년 4월이니까 6월까지죠. 이 정도 돼야 바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올 시간하고는 지금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징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년 1분기가 급락하면, 예, 그러면 2024년 2분기가 지나야 바닥이 나와요. 2023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도 바닥이 아닌 거예요. 예. 내년 7월도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예,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엔 바닥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4분기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보면 그냥 시가고 여기가 종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큰 음봉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6월이 바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로 간다면 6월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6월이 고점으로 갔다가 다시 하반기에 다시 빠지는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매트릭스 구조만을 본다면 내년 6월 달에 바닥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봉이 그려지는 것과의 괴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기봉을 보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낼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는 이게 계속 짧게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네. 예,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국장은 따로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나스닥 지수로 보면 바닥은 6190이 무너지는 2024년 2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이 닷컴 모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전제하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따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는 네, 한참 뒤에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스큐를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스큐 동영상에다가 산다고 했잖아요. 산다. 나는 살 거다. 11월과 12월에 매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내년 1분기에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 물려도 들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매트릭스 구조로 본다면 1분기에 안 빠져도 2분기에 빠져도 되는 거예요. 2분기에 빠져도 어차피 또 쏟아져. 구조가 다르지 않아요. 이건 진짜 대세 상승을 할 게 아니라면 결국엔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6개야. 6개. 예? 6분기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20개월을 올려야 돼. 지금부터 20개월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20개월을 올려요? 그러면 국장은 129조 남았는데 그거 다 사요?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에 장대 음봉을 봅니다. 네, 내년 1분기에 장대 음봉이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11월 달에 한번 12월 달에 한번 해서 스큐를 사보려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고포스도 당연히 안 팔죠. 다만 내년 3월에는 팔려고요. 내년 3월에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분기봉이 완성되는 시점 근처 가면 팔고 나서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다시. 예. 다시 또 올라오면 다시 위에서 고포스를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이제 코로나 저점을 깰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많이 나눴거든요. 예, 이건 과거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저점을 깨는 상황이 와야 바닥이 완성될 거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단순하게 이제 연봉을 봤을 때에 얻은 결론이었는데, 분기봉을 보면서 분기봉에도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예, 이렇게 연봉에만 그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분기봉도 동일하게 코로나 저점을 깰 수 있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쪽으로 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영역입니다. 정책이나 가치 분석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분석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분석한 걸 믿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2024년 2분기가 지나야 바닥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바닥의 수치는 6190입니다. 6190. 코로나 저점이 아니에요. 6190을 붕괴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봐요. 전에 온다고 하면, 만약에 2024년 2분기 전에 6190을 붕괴하면 아마 바닥이라고 보고요. 2024년 2분기 안에 6190이 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때까지 뭘 하실 것인지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 1분기에 폭락이 온다면 이 시나리오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나리오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월, 12월 2달간 스큐를 나눠서 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